21시 7분. 생방송 스튜디오의 모든 시간이 박제되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기도 전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먼저 모든 것을 지배했다. 대기실 모니터의 시계는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마치 종말을 경고하는 듯했고 주인을 잃은 카메라는 의미 없이 텅 빈 무대 바닥을 방황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스피커를 타고 날아온 정체불명의 세 글자.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모두의 뇌리에 정확히 박히는 짧고 차가운 모욕이었다. 숨을 들이마신 스태프들의 어깨가 거대한 중력에 짓눌린 듯 동시에 멈췄다. 베테랑 사회자의 손끝에서 큐카드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힐 뻔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유서 깊은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정적은 없었다. 연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침묵, 단순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정지. 사실 그날의 기류는 리허설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언제나 농담을 던지며 긴장된 현장을 부드럽게 만들던 세션 멤버들은 입을 굳게 닫았고 조명 감독은 채 반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늘 뭔가 터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불길한 예감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송출되는 생방송 무대에서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본방 30초 전 객석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드럼, 마이크 근처에서 흘러나온 그 저주와도 같은 말이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사실이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빈에서의 표정이 살아있는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것. 카메라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의 광대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다. 인트로 연주가 시작되고 그의 첫 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건은 터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몸짓으로 뒤를 돌았다. 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가 무대에 남기고 간 충격은 천둥과도 같았다. 관객들은 비명을 삼키며 입을 막았고 사회자는 잠깐만요 라는 말조차 내뱉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가 무대를 떠나는 10초 남짓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무대의 조명은 허둥지둥 내려갔고 어둠 속에서 방송 사고를 알리는 빨간 불이 성광처럼 깜박였다. 어색하게 흘러나온 리허설 녹음 클립은 공허한 스튜디오를 채우지 못했다. 그날 밤 수십만 명의 시청자는 평생 기억할 장면을 목격했다.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단 세 글자의 이름, 빈에서로 뒤덮였다.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에는 여름 특집 무대와 함께 누가 말했나가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다. 장비 문제로 인한 음성 송출 사고, 스태프의 욕설, 팬과의 갈등.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가 이 전례 없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들끓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빈에서는 단 한 줄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제작진에게 남긴 단 한마디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다음 날 새벽 그의 팬카페 사랑빈에서에는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폭주했다. 오빠 눈빛으로 다 알았어요. 진짜 스타는 조명이 꺼졌을 때 드러난다. 팬들은 그의 선택을 비난하는 대신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었다. 반면 방송국 게시판은 항의 글로 마비되었고 일부 언론은 과민 반응, 생방송 프로 정신 결여라는 날 선 표현으로 그를 비판했다.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극단의 논쟁이 오히려 빈에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경이로운 수준으로 폭발시켰다는 사실이다. 마케팅 분석사 모노비전의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사건 직후 72시간 동안 그의 긍정 키워드 언급량은 최소 2.7배에서 최대 700배까지 수직 상승했으며 검색량은 무려 1430%나 급증했다. 같은 시간대 쇄도한 행사 문의는 28건, 그중 22건이 팬퍼스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운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한때 회당 3천만 원에서 3억 원이라는 몸값 그래프를 그리던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상징성의 영역으로 올라섰다. 광고 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한 유명 커피 브랜드는 팬퍼스트 슬로건을 내건 6개월 장기 모델 계약을 타진했고, 프랑스의 한 럭셔리 하우스는 침묵의 시간, 더 아워 오브 사일런스 이라는 제목의 아트 화보를 긴급 기획했다. 스캔들은 보통 스타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만 빈에서의 퇴장은 그의 가치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진화했다. 팬덤에서는 그의 행동을 지칭하는 새로운 표현이 생겨났다. 옹호 퇴장. 팬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명예로운 무대 중단. 이 한국어 슬랭은 스테이지드 오고프 같은 외래어를 밀어내고 빠르게 커뮤니티에 자리 잡았다. 문화평론가 문모 씨는 스타의 가치가 관주에서 정지로 확장된 역사적 순간이라고 정의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노래를 끝마치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팬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언제든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새로운 프로 정신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술업계도 반응했다. 한 스타트업은 공연장 내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관객의 욕설이나 조롱을 탐지, 아티스트의 인이어로 즉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그 이름은 예서실드. 한 명의 팬을 지키는 것이 공연 전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빈에서의 철학에서 출발한 솔루션이었다. 그렇다면 빈에서는 왜 그 순간 계산 없이 등을 돌렸을까? 답은 태도에 있었다. 무대는 그의 직장이지만 팬은 그의 존재 이유였다. 직장을 지키기 위해 존재의 이유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 스피커를 타고 증폭된 그 세 글자는 노래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침입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그 구조적 폭력을 허용하는 순간 객석의 누군가는 비슷한 일을 다시 당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냈다. 그의 중단은 항의가 아니라 재설계, 리디자인이었다. 오늘의 멈춤으로 내일의 공연 환경을 업데이트하는 행위. 이것은 프로 정신의 결여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프로 정신의 업그레이드였다. 사건 2주 뒤, 그는 지방의 한 소극장 자선 공연에 조용히 섰다. 첫 곡은 내 편. 그는 내가 지킬 건 무대 아닌 너라는 가사를 한 박자 길게 모든 진심을 담아 눌러 불렀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내 노래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크게 울립니다. 빈에서는 그렇게 노래로도 침묵으로도 같은 무게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떠난 스튜디오를 채운 것은 공허가 아니었다. 새로운 표준이 세워지는 소리였다. 그는 단지 노래를 멈춘 것이 아니었다. 우리 시대 대중예술이 관객과 맺는 새로운 계약서에 가장 먼저 서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의 첫 번째 조항은 명확하다. 무대는 관객과 함께 만들며 모욕은 시스템 차원에서 걸러지고 아티스트는 언제든 멈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 밤, 그의 선택은 한 곡의 노래보다 길었다. 그리고 그 긴 여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